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일부 누리꾼과 언론의 신상털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생지나 소속단체 따위를 내세워 단식 의도를 왜곡하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저주와 비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려는 쪽에서 벌이는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영호 씨가 단식을 이어오면서 정부와 우리 사회에 요구한 것은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달라는 거지요. 김 씨의 개인사로 세월호 본질 왜곡하지 않길 바라면서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남부지방은 물폭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정말 걱정이 컸습니다. 네. 한편 국회 안팎에서 여야가 바쁜 행보를 보였는데 부산했던 행보에 비해서 결국 얻어진 것은 명확해진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고요. 어제 일단 혹시나 했던 본회의가 역시 무산됐다는 정도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예. 그 여당인 새누리당은 주말에 연찬회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혹시 본회의가 열릴까 335 대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특별한 행동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완구 원내대표만 이제 오후 4시 반에 세월호 유가족과 첫 면담을 진행했죠. 이게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의총 중이었는데요. 예. 중간에 정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당과 유가족 측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하고 이제 원내 대처 방향을 잡겠다고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결국 자정이 돼서야 끝난 7시간의 의총, 그 결과는 이제 총력 투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겸 혁신위원장은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냈었죠. 예. 여당은 이제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여당이 이 3자 협의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이제 예고했었는데요. 의총 결과도 그런 분위기로 길가 흘렀기 때문에 오늘부터 총력 투쟁을 벌이는데 그 총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김한길 대표 체제 때도 작년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라든가 NLL 문제라든가 정쟁 이슈들이 계속 터져 있을 때 이 장외 투쟁을 오랫동안 이어간 경험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장외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업무는 국회 업무대로 보지만 농성을 병행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이어서 이 총력 투쟁의 어떤 방향과 형식 그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여당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야당이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하나는 지금 박영선 체제, 박영선 이제 원내대표를 겸하면서 혁신위원장, 궁극적으로는 이게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죠. 이 비대위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어제 의총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예.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투쟁 방안 외에는 야당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체제 외에 그럼 다른 대안 인물이 있느냐, 리더십을 주도할 만한 내부에서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이라고 하는 기조는 하나의 좀 리더십 중심으로 당내 이 의견이나 행동을 모아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존재감 자체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투쟁 중심으로 이제 재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야당 특유의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쟁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야당이 힘을 써볼 수 있는 원내든 원외든
뭔가 이제 이 역할론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 보인다. 이 대목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틀림없이 뭐 이미 그런 예고도 해왔습니다만 야당을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뒤에서 이제 박영선 이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 또는 조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야당은 지금 계속 이 사면 초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자 협의체를 제안했잖아요. 예. 기존의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인 역할을 맡아서 여야 협상을 이제 벌이고 있었는데 이 구도도 좋은 구도는 아닙니다만 첫 번째 전격 합의라고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예. 그때 이제 박영선 위원장이 타격을 받은 것이고요. 재합의는 어쨌든 의총에서 추인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역시 유가족들의 강경 반대가 나오면서 추인이 안 되고 유보돼 있던 상황인데 그렇죠. 예. 지금 제재 협상이냐 아니면은 여야가 유가족을 어찌 보면 제끼고 정말 뭐 이 재합의를 밀어붙이느냐 뭐 이런 정도 상황에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지금 이제 무산된 과정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야권은 대리인의 역할까지도 어찌 보면은 이제 버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예.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이 어제 진전은 없었습니다만 첫 면담을 했죠. 예. 불신을 해소하고 예. 그동안의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유경근 대변인의 말을 빌리자면 좀 희망의 단초를 보았다. 그리고 하루 걸러서 내일 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만나가면서 뭔가 상호 이해와 해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야당은 3자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사실은 여당과 유가족이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럼 야당은 뭐 할 거냐. 어찌 보면 이제 이 유가족과 여당이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경우에 야당은 다시 원내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의 역할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뭔가 야당다운 야당만의 전략과 대안, 무엇보다 자신들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한 역할론을 다시 세워야 하는 원점에 서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예,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앞서 얘기를 해봤지만은 어제 오후에 이한구 원내대표와 유가족이 이제 첫 면담을 했는데 네. 뭐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결과는 없었다. 예. 진전은 없었다. 특별한. 하지만 이 대면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일부 고성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또는 이제 차분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는 상호 간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진지하게 이제 참여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3자 협의체가 제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만남이 어렵지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뭐 흔히 타협과 양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호 협상을 할 때 문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열린 마음이거든요. 굳이 영어로 오픈 마인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소통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제 자기 입장만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면서 뭐 대언론 발표를 한다든가 성명전을 편다든가 하면서 서로 아이 컨택하지 않고 뭔가 해결이 오겠지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감나무 아래서 저절로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좀 안일한 행동인데 그렇죠. 이완구 원내대표가 가족들을 만났다는 것은 무조건 잘한 겁니다. 지금 이 여당 구도를 보면은 김무성 당대표는 뭔가 좀 타협을 하자 협상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찌 보면 좀 친박의 지금 좌장격으로 과거에 이제 이 김무성 대표가 맡았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이제 완고한 입장, 이 대의민주주의다. 입법권은 국회에만 있다. 원칙과 법대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좀 이 타협 불가능해 보이는 이제 이 어법으로 말들을 쏟아냈었는데 어제는 좀 전향적인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 단초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는 다른 무엇보다 상호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씻고 소통했다. 앞으로도 이제 가족들과 진정성을 갖고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 이러고 이제 일부 진전이죠. 예. 또 유경근 대변인 말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오해를 각자 설명했고
해법들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시간이 지나고 만남을 자주 갖다 보면 어느 정도는 해소돼 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지점에서 교착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엇이 매듭이고 무엇이 그동안의 오해였는지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당과 가족 또는 앞으로 이제 청와대와 가족들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지금 남북관계 같은 느낌인데 같은 우리나라 국민과 그 국민을 돌보겠다고 하는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한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확대하자면 남북관계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접촉하고 만나면 서로 이해가 높아지고 언젠가는 오픈마인드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이것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르고 탄탄한 길이다. 그래서 좀 더 자주 만나라, 청와대도 만나라 이 주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 남북관계 같다라는 말에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 해법과 돌파구까지 다소 시간 걸리겠지만은 또 여당은 여전히 완고한 입장입니다만은 그렇죠. 그 상호 이해를 바탕을 두고 결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 해법을 둘러싼 전국 어떤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학 혹은 외교학, 정치 외교 이런 부분 국제관계 사실은 모두 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이 소통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 항상 두 가지 기류예요. 강경파냐, 온건파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 내에서도 항상 매파, 비둘기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써왔는데 이게 뭔가 좀 풀려나가려면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남북이 격돌하고 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초반에는 양측의 온건파들이 접촉을 할 때 뭔가 대화 무드가 무르익습니다. 물론 마지막 의사결정에서 양측의 강경파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 항상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게 결렬되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을 우리가 여러 형국에서 봐왔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권 내에 조금 제가 보기에 전향적으로 좋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비주류고 소수파이긴 하지만 여권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 그 황우여 대표 체제에서의 여당이든 혹은 올해 지금 김무성 당대표가 된 지는 불과 이제 7월 14일부터니까 오래되진 않았죠. 그 사이에 이제 이 730 재보선이 한번 지나갔는데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 이제 큰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작년에는 정말로 이 여당은 정부의 거수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당이 어찌 보면 청와대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싸움을 했지 국민을 위한 행보를 보여준 바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 세월호 국면을 이제 중심에 놓고요. 연찬회에서도 그렇고 새누리당 내 의원들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김영호 씨를 못 만날 이유가 뭐냐, 병문안이라도 가라, 꼭 왜 이 해법 답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는 정미경 의원 이번에 재보선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분도 이제 보수 성향의 정치인, 여검사,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제가 좀 의미 있게 들은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형태의 진상조사위가 이 우리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가능하다. 그 방식은 뭐가 있냐면 법조인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스스로 그동안 이제 방탄해오던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었죠.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리는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진상조사위는 헌법 체계를 흔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부에서도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강자만 쓰느냐 하는 좀 답답하다 하는 이제 이 일성들이 이제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흐름들에서 저는 좀 여권 내에서 협상파 또는 이제 이 온건파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이제 낸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 카운터파트가 야당인데요. 예. 야당은 총력투쟁 전 좋습니다. 총력투쟁도 좋아요.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전국의 균형을 잡기 위한 거라면 투쟁도 필요한 거고 이 투쟁을 야당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강한 여당의 카운터파트로서 이 기능할 수 있는 야당이 좀 부실하다는 측면에서는 이 여권 내의 협상파, 온건파들의 대두는 참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대 측의 이 힘의 균형은 누가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지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권이 걱정입니다. 예. 정말 그 야권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살아날 것인가는 참 걱정인데요. 네. 아무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지난 주말 동안 단식 40일이 넘어간 유민 아빠 김용호 씨에 대한 마타도가 급속히 퍼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냥 우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국면이 길어지고 뭐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매체들이 좀 뿌리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민의 아빠 김용호 씨의 이제 이 40일을 넘어가는 단식에 대해서 또 곱게만 보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뭐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발단은 이런 거죠. 지난 그 주말에 유포된 내용은 유민이의 외삼촌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근데 이 유민 아빠는 이제 이혼을 한 상태고 유민 아빠를 비난하는 글이었는데 당신이 아이들한테 해준 게 그동안 뭐냐? 기저귀도 한번 갈아준 적이 없고 이혼 후에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민이의 엄마, 유민이와 유나 자매인데요. 이 엄마가 이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엄마 혼자 식당 일을 하는 등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유민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행세하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네. 이제 취지죠. 여기는 어떤 이제 논리가 좀 깔려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 종종 발생하는 일인데 불의의 사고로 뭐 자녀든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동안 이제 이 소원하던 관계의 부모든 자식이든 혹은 뭐 일가 친척이든 나타났을 때 보상금을 노리고 유족에 이제 슬쩍 수저를 얻는 게 아니냐, 합리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들이 천안함 때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특히 어린이들 사고에도 종종 있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부모가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저 김용호 씨에 대한 마타도를 하는 이제 뉘앙스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맹비난을 쏟아내면서 그런 분위기를 급속히 유포를 시켰고요. 예. 여기에 이제 또 이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유민 아빠의 고향, 이게 이제 정읍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 요원이 휘젓고 다니면서 사찰을 했고 귀를 캔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현재 시점에 사찰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뮤지컬 배우 예명인데 이산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온라인에 유포시킨 글이 아주 뜨거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렇죠. 예. 뭐 이 김용호 씨에 대한 맹비난입니다. 육두 문자와 욕설이 난무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식의 이제 끔찍한 이야기들을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반인륜적인 그런 글들을 쏟아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황제단식 아니냐 하는 댓글을 단 이 동료 배우까지도 지금 구설에 휘말렸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분이 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분은 이제 사과의 글을 또 정중하게 올리면서 30년 무명 배우의 생활을 접겠다. 또 이렇게 해서 구설이라고 하는 것이 설화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세월호를 두고 아주 꼬여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뮤지컬 배우 이산 씨의 글은 좀 이 도가 지나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 비난과 비판뿐 아니라 제가 보기엔 법적 책임까지 물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이제 이 같은 동명이인의 대중문화인으로 가수 이산 씨가 있는데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우 이산과 자신 가수 이산은 다른 사람이다. 네. 오해하지 말아달라.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들이 일파만파인데요. 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조직적인 지금 이 유민 아빠의 단식 농성의 진정성을 폄훼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어떤 행동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예. 이게 본인 스스로 바란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지금 단식 시작하던 초기부터 이 가족대책위가 내고 있는 이 또 세월호 특별법의 원안까지 포함해서 보상 배상 문제는 전혀 거론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 보상과 배상 문제에 대한 거짓 공격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민 아빠가 마치 이제 돈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유민 아빠는 10원 한 장 받지 않겠다. 이미 여행자 보험에서 나온 1억도 아이들 엄마에게 다 양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밝혔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결국은 이 김용호 씨한테 10원 한 장 줘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미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덧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덧칠하는 이 조직적인 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유경근 대변인의 유민 아빠 뒤를 캐는 국정원의 이제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과 맞물리면서 참 미묘한 정황을 만들어내고요. 이거는 정부와 국가기관 스스로 지금 국방부의 그 사이버 사령부 다 걸렸잖아요. 예. 입건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요. 지금 야당이 할 일은 표면적인 일들만이 아니라 정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 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파헤쳐주면서 이 진정성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조원이고 노조원은 합법이거든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게 왜 불법입니까? 금속노조는 거기다 유니언샵으로 돼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과 동시에 자동 가입이 된 거라고 했고 이 김용호 씨의 노조 활동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직 상황을 맞은 거거든요. 그럼 노조이면서 정말 그러면 가난하면서 그 이혼을 해서 양육비도 못 주는 처지면서 거기에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람은 다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거나 내라는 세력화 대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매우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김용호 씨 사례에 대한 이 어떤 법적 보호라든가 지금 정말 이 자식을 안타깝게 잃은 또 사실은 지금 많은 재판들이 이 세월호 관련으로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보면 해경에 대해서 감사원도 밝혔고요. 정부도 이미 밝힌 것이 뭐냐 하면 다 구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구할 수 있었다. 해경이 무능해서 구하지 못했다. 그럼 정부 책임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상황에서 지금 마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이 정부 측이나 이 보수 일각에서는 유병헌 씨에 대한 이 문제 제기는 하지 않느냐. 그건 정부가 계속 했잖아요. 근데 결국 사망했고 이번 금요일에 이 장례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아직도 국민 다수는 유병헌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이름 버려놓고 수습도 못하고 범인으로 제1범인으로 지목한 자는 체포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괜히 이제 유가족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어제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시국미사가 있었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이 위로미사를 그렇죠. 교황님은 예.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성직자들이 갔더니 경찰들이 어제 광화문을 철통방어하고 정말 그 미사 하나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해야 하는지 좀 난감한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답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야당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무튼 그 유민 아빠 김용호 씨에 대한 일종의 마타도로 인해서 그 세월호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